오늘 만두 이야기는 2022년 교섭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새해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철회노동자 12-1호에서 2021년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유일무이를 꼽았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군요. 실제 문자화되는 순간 그 해석은 읽는 사람의 몫이죠. 대체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더군요. 이신전심입니다.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바뀌어도 노동조합의 역사는 강물처럼 이어지죠. 단일노조 시절에 임금 인상에서 집중했던 부분이 기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있겠죠. 상여금 인상에서는 OT 시간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실지급액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수혜액 증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효과가 월급제를 통해서 상쇄되고 말았습니다.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했기 때문이죠. 사측은 월급제 도입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하기는 하는데, 이를 100번 인정한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투쟁해온 의미를 생각한다면 임금 인상 수혜 효과를 포기한 꼴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되돌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이런 문제를 직감적으로 알아챘기 때문에 작년 월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여금 600% 기본급화를 지적했던 겁니다. 상여금 600% 기본급화를 분할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단일노조 시절 교섭의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교섭의 주도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2년 이후에 교섭을 쭉 돌아보면 사측이 주도권을 쥔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고 배우는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교섭 역사에서 주목하는 점은 바로 교섭의 주도권입니다. 사측은 과연 어떤 식으로 주도권을 쥐었을까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측은 임금 피크제, 저성과자 문제, 차등 성과급, 조기퇴직제, 휴가제도, 문막과 사무직 희망퇴직,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통상임금 합의는 절대 없다라고 주장해오던 사측이 통상임금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죠. 그리고 주물 외주, 그리고 기능직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는 만도 헬라를 만도에 매각하고 보직 직계장 OT를 인상하고 아다스를 분할하고 HL 클레무브를 설립하는 공세를 펴왔죠.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져왔던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만도의 운명도 미래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에이다스를 분할하고 만도 헬라를 합병해서 2021년 HL 클레무브를 설립했던 거죠.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만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인데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연스럽게 고용 안정을 위해서 국내 공장 투자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두루뭉술한 대답을 내놓은 수준입니다. 올해 공장별 상황도 각각이죠. 문막과 평택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익산 오히려 인원이 부족하답니다. 이런 공장별 편차의 원인 제공자인 사측을 공략하지 않고서 교섭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측에게 국내 공장 투자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공장별로 발생한 편차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고 교섭 주도권을 잡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전사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한 주도권
잡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